네, 부산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행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이승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70대 운전자여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CCTV에는 차량이 역주행으로 질주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닮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청역에서 9명이 사망한 참사가 기억이 아직까지 있는데 예. 부산에서 가장 또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예. 해운대구 구청 앞 삼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점심 무렵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물적 피해로서는 트럭 한 대를 들이받고 상가 입구를까지 들어받고 섰다고 하고 그 예. 가운데 한 10m 정도 인도를 사실상 쭉 가면서 네. 60대, 70대 시민 2명을 들이받았는데 안타깝게도 2명이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번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도 역주행 사고 그리고 또 인도까지 치고 하면서 사람이 많이 사망했던 사건과 유사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그때도 그 사건의 가해자가 어떻게 보면 급발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와 비슷하게 이번 사건의 어떤 그 가해자 입장에도 갑자기 예. 차가 급발진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예.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필요성이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보통 이제 도로와 인도 사이에 가드레일이나 경계석이 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조금 더 피해를 키웠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도로 폭이 3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인도도 3m 정도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경계석 등을 세워놨다고 한다면 차량이 인도로 올라오는 데 좀 지장이 있겠죠. 네네. 그래서 사고의 안전성을 좀 담보할 수는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여기 식당들이 많다 보니까 주류를 내린다든가 식품을 내린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사고가 났을 때 결과적으로는 큰 피해로 일어났던 것 같고요.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고령 운전자분들께서 더욱더 안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 변호사님께서도 고령 운전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요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7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급발진 사고, 의심 사고가 이제 중에서 이제 급발진으로 판명된 경우 이건 어느 정도 비중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최근에 지난 5년간 급발진 예. 의심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예. 그중에 내용을 보면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가 된 유사한 사건이 한 예. 364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88% 정도 해당하는 321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한마디로 브레이크라고 밟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갑자기 나갔다라고 밝혀진 것 같고요. 예.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한 11% 정도는 예. 되는 한 43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완파돼가지고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사건이 보통 법원까지 가는데 사법부에서 그럼 어떤 판단을 했느냐 했을 때 하급심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최종심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동차 제조업체의 어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을 인정했는 사건은 아직까지는 전무한 하나도 없는 그런 사건이라서 여전히 국민들의 의혹은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또 진위 여부가 가려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의 민희진 전 어도 대표의 복귀를 전격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25일까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못 박았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절차까지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예, 저도 지금 뉴진스 팬인데 네. 좀 안타까워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민희진 씨가 춤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독특하고 개성이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뉴진스를 굉장히 잘 키워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진스 입장에서 보면 엄마 같은 존재인데 갑자기 대표이사에서 빠지고 프로듀싱만 해라. 그것도 뭐 몇 달만 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엄마를 잃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해서 민희진 씨를 복귀하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법에나 계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미리 서면으로 요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 해지를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예. 그러면 어디든지 나가서 프리로 뛰던가 민희진 씨와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사를 표현한 건데 예. 실제 뭐 이렇게 하고 싶다기보다는 민희진 씨를 하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시혁 의장이 지금 하이브 주가도 어제 굉장히 폭락을 했던데 네. 방시혁 의장이 좀 마음을 열어놓고 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회사와 주주들을 위해서 또 뉴진스의 발전을 위해서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생각해 네. 봐야 될 게 만약 이 소송이 본격화한다면 이 관건은 위약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진스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위약금을 낼 수 있겠느냐 이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협의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렇게 가도 위약금 물고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상황은. 한마디로 쩐의 전쟁, 네. 돈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적게는 위약금이 3천만 원, 많게는 3천억, 예. 많게는 6천억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하는 표준 전속 계약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직전 2개년도의 어떤 그 예. 평균 매출액을 곱해가지고 남은 그 전속 계약 기간 동안의 어떤 매출을 추정해서 이 그 위약금을 선정하는데 예. 통상은 그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그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만 통상은 전속 계약을 한 7년 정도 잡고 있는데 뉴진스는 이제 2년 차 아닙니까? 네. 그러면 3년 차부터 이제 7년 차까지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아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평균 매출을 하면은 약 한 50여억 원. 사실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급증해서 거의 1,100억 원 정도의 어떤 매출이 있다고 하면은 향후에 그 콘서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남은 한 5년 기간을 이제 한 50억 내지 100억으로 곱하면은 적게 하면은 한 3천억, 많게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천억. 이 6천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 그 민희진 전 대표가 예. 본인의 어떤 지인과 이제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아 이거 회사에서 나가고 위약금 물어도 한 6천억 정도면 돼라는 그런 취지의 카카오톡이 있었다라고 지금 그 하이브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 만큼 예. 과연 이와 같은 사태가 어떤 법적으로 분쟁이 된다고 하면은 위약금 규모가 아마 그 현재까지 있었던 엔터테인 업계 최고의 위약금 전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하이브 측에서는 어도 사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네. 사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건 아티스트고 그다음에 또 그들을 사랑하는 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2의 뭐 50-50 사태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50-50도 중소 엔터테인먼트에서 키우는 굉장히 큰 가수였거든요. 그렇죠. 인기도 많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이한 현상일 정도였는데 결국에는 전속 계약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팬들도 있고 회사도 수익을 잃고 개인들도 인기를 잃었어요. 네. 그만큼 뉴진스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워낙 뉴진스 팬들이 많고 일본에서 공연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만큼 팬들을 잃지 않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